네, 원투펀치 87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부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1부에 이어서 화장실도 안 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부의 주제는요, 바로 4강으로 보는 우승팀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내가 뽑은 MVP까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저희가 8강이 끝나고 4강이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2부가 아마 4강이 끝나고 나갈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네. 재미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누가 바보인지. 4강에서 떨어졌는데 막 우승할 겁니다. 막 이러는 사람이 누군지. 그렇죠. 누가 바보인지 맞습니다. 근데 사실 가늠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나요? 우리가 좀 일부에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월드컵 8강 이상 가는 팀들은 다 우승 후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전력이 이렇고 여기가 약점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축구는 모르잖아요. 단판승이니까. 네, 그래서 확언을 드릴 수는 없죠. 네, 그냥 예측하는 거죠. 예측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의심해. 누구를 나를 욕하고 있어. 아니 욕하진 않습니다. 야, 준이랑 좀 그립다. 아니 그렇잖아요. 소연재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자꾸 펠레가 생각이 나서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또 원투펀치 재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4팀을 가지고 결승팀을 뽑아봐야 되는데 연장자순으로 해볼까요? 연장자선으로? 네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아르헨티나를 밀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크로아티아와 아르헨티나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이기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모로코 프랑스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프랑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모로코가 지금 정말 위대한 팀이고 팀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전력 누수가 너무 많아. 그 프랑스는 필드 위에 있는 선수도 무섭지만 벤치에 있는 선수도 무섭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프랑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승전은 아르헨티나, 프랑스, 거기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아르헨티나 네, 승리할 전력은 것이다. 프랑스가 더 우위고 경기력도 프랑스가 더 우위예요. 그런데 이번에 놓치면 끝이다. 메시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고 엄청 좀 거칠면서도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결승전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르헨티나를 밀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프랑스인데 가슴으로는 아르헨티나. 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르헨티나를 밀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좀 포르투갈하고 다른 모습이 아르헨티나가 메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주려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가슴이 움직인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박찬하 위원님은? 저는 결승전이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이 됐으면 하고요. 예측이 아니고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2대회 연속 우승하는 그 그림이 좌절되면서 네.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는 제 모든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거기 2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염원의 이유는 뭐예요? 제 마음이죠. 이렇구나. 이런 식이구나. 네. 저는 이제부터 예상, 예측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떨어지는 순간 저의 예상은 이제 다 소용이 없어졌어요. 아르헨티나가 그냥 우승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축구의 역사에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한 번쯤 이뤄지는 것도 네, 이거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거다. 그리고 음바페 선수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24살인가 그렇잖아요. 네. 월드컵을 2대회 연속 우승하면은 그 선수가 다음에 뭔가 좀 헛헛할 거 아니에요 또. 다음에 음바페는 기회가 많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아르헨티나가 우승해도 그것도 역사고 프랑스가 우승해도 그것도 역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올라가서 프랑스가 붙게 되면 이거 2대 연속으로 결승전이 같아지고 크로아티아가 우승하면 역사상 첫 우승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역사고 모로코도 우승하면 당연히 역사입니다. 역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승해도 된다. 와. 이게 이제 박찬하 위원의 얘기죠. 저는 명품 해설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이거 여기까지 아닙니다. 아니 제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설위원이 풀이었던 걸로. 무슨 역할인데요? 해석을 잘하는 게 해설위원입니다. 아니죠, 이건 광을 파는 거지. 그럼 두 분이 지금 결국엔 아르헨티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영철 해설위원은
좀 다른가요? 의견인가요? 어떤- 반전을 주면 재밌겠지만 저도 아르헨티나예요. 아 진짜 진짜요? 프랑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저 대회 전부터 저 아르헨티나 우승을 예상했었어요. 아 이거 불길한데. 예상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니요, 진짜 예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들었거든요. 어, 네, 진짜요? 진짜 그래요. 아 이거 불길한데 얘 덴마크 탈락 이거 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네. 갑자기 덴마크가 그건 너무 못했던 그럴 거고 거고. 아르헨티나를 예상하는 이유는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이제 이번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다시 코파 아메리카 때의 폼을 좀 되찾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비 조합에 있어서 사실 사우디전의 가장 큰 어떤 패착 중에 하나는 부상 복귀한 로메로 선수의 핏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이제 멕시코전부터 과감하게 기용을 하면서 경기 중 백스리에 변형을 주는 시스템이 꽤 먹혀들면서 백스리 전술도 이전 친선전들과 다르게 월드컵 본선에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전력을 끌어올려주는 좋은 옵션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데포의 선수가 조별리그 동안에 패스 미스도 많고 아틀레티코에서의 떨어졌던 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었어요. 네. 근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데폴이 왜 아르헨티나 중원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지가 드러났죠. 엄청난 활동량.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메시의 보디가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면서 메시를 기용하면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들을 구조적으로 데폴 선수가 잘 메워주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맥칼리스터 선수의 폼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 브라이튼에서 뛸 때보다는 약간 더 올라가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도 이 선수가 이 위치에 좀 또 적응이 되면서 다행히 맥칼리스터의 영향력도 측면 윙백과의 연계를 잘 살려주면서 좋아지고 있고 삼선도 파레데스의 한계를 사우디전에 경험한 결과 엔소 페르난데스를 이후에는 또 중용을 하면서 중원의 볼 순환이 그래도 좀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라우타로 메시 조합이 원래는 주전 조합이었지만 라우타로가 삐걱대는 폼을 보여줄 때 훌리안 알바레스를 파트너로 기용하면서 이제는 메시의 최적의 파트너 알바레스 둘이 시너지를 내는 상황까지 공격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커로 언제나 여전히 쓰임새가 있는 디마리아라든지 디마리아는 개인적으로 파푸고메스보다는 아직 조커로서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고 코파 때도 보여줬던 것처럼 왠지 4강과 결승에서 디마리아는 그래도 하나를 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팀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초반에는 분명 불안한 출발이었고 그게 코파 아메리카 때의 기세를 잘 이어가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경기를 거듭하면서 플랜도 많아지고 스칼로니의 경기 중 유연한 변화에 힘도 좀 알게 되고 그때그때 주전들의 윤곽도 좀 더 더해지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더 강해지는 서사로 이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4강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 다 바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얘기가 다 아르헨티나 우승이고 아르헨티나 프랑스가 결승 간다잖아요. 네. 이거를 편집하면 날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결과 어떻게든 재밌게 보시고요. 네. 지금 8강까지 본 상황 속에서 내가 뽑은 MVP를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승팀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강 중간에서 뭐. 그래서 MVP는 누가 될지 좀 예상을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8강을 보면서? 8강 기준으로 MVP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우승팀까지 나왔다면은 아마 MVP는 바뀌겠죠. 우리 안전하게 가요 그러면. 네, 8강 저는 기준으로. 8강 기준으로는 준결승에 올라온 팀 중에 가장 놀라운 팀이 모로코고 모로코의 중심 역할한 게 소피안 암라바트니까 모로코가 수비에서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수비 라인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야신부르 골키퍼가 활약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앞에서 암라바트가 정말 많이 뛰면서 수비 쪽에 공간도 채워주고 있고 그리고 공격 방향을 전개해주는 첫 번째 패스, 그러니까 측면으로 열어주는 패스들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피안 구팔이 달리고 하키미가 달리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팀의 중심은 암라바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뽑는다면은 그래도 암라바트예요. 네. 암라바트, 모로코의 암라바트를 얘기해 주셨고 차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 위원이요? 박찬하 위원님. 저는 리오넬 메시요. 메시 역시나 메시. 네. 리오넬 메시의 비교 대상은 과거의 리오넬 메시예요. 그래서 항상 리오넬 메시 선수를 평가할 때 리오넬 메시가 이 정도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머릿속에 잔상에 10년 전에 정말 리오넬 메시가 4-5명을 너무 쉽게 제치던 리오넬 메시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리오넬 메시의 퍼포먼스 자체는 그냥 리오넬 메시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못해요. 그 터치와 그 드리블과 그 속도 변화와 그 타이밍은 이거는 누구도 해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아주 예술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끝이 지난 8강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덜란드와의 경기. 컨디션은 정말 좋았고 그 패스 넣는 거 보세요. 제가 중계 중에도 가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축구를 창의적으로 잘하는 선수들은 3D를 2D화 시키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보는 거는 3D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하면 3D 모드가 있고 2D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 3D를 2D로 전환을 시키면 어떤 그 길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구현해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쉽지 가깝잖아요. 않죠. 그리고 그 패스는 아마 게임에서도 안 될걸요? 그 타이밍을 혼자 맞춰서 앞에 아케 선수가 다리를 뻗는 타이밍과 반다이크 선수가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를 막기 위해서 두 명이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벌어지는 틈을 기다렸다가 혼자 타이밍을 맞춰서 아케가 다리 뻗는 그 다리 사이로 알까기를 했어요. 아래 가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요? 그건 정말 본능적인 그거는- 움직임이죠. 그건 리오넬 메시밖에 못해요. 그래서 메시 저는 그 장면 한 장면만으로도 리오넬 메시가 MVP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위원님은요? 저도 이제 8강까지 봤을 때 예상 MVP도 리오넬 메시입니다. 앞서도 이제 게임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축구 게임과 관련해서 메시를 코멘트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 게임의 물리 엔진으로 메시를 구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안 돼. 네. 불가능하다. 그게 온전히 메시 선수의 그런 어떤 지능적인 플레이와 앞서 언급해주셨던 시야나 패스 능력, 축구와 관련된 어떤 영리한 판단들은 지금의 게임의 물리 엔진으로 온전히 다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게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메시 선수가 얼마나 축구에 있어서 그동안 엄청난 활약들을 해왔는지 또 그게 이번 대회에서 온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 뭐 킬리안 은바페 스탯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또 자랑하죠. 은바페보다 한 골 뒤지긴 하지만 4골을 넣은 올리비에 지루도 프랑스에서의 공헌도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엔진 앙투안 그리즈만. 그리지만 네. 잘하죠. 잘하죠.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했던 루카 모드리치도 당연히 MVP로 꼽힐 만한 후보고 암라바트 선수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야신 분우, 리바코비치 같은 골키퍼도 이후 4강과 결승에서의 활약도에 따라서 충분히 거론될 만한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들보다 지금 리오넬 메시가 한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더 다른 얘기라고 봐요. 메시 선수가 여전히 팀에서 엄청난 경기 영향력, 어떻게 보면 메시가 있기에 아르헨티나가 지금처럼 기능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팀 내 경기 영향력은 여전히 메시 선수가 굉장히 큰 지분을 좀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은바페가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하긴 하지만 잉글랜드전은 은바페가 나쁜 활약을 한 경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경기는 은바페가 주연의 역할을 맡은 경기는 아니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은바페가 오히려 워커를 좀 잡아당기거나 약간 미끼 움직임이 되면서 다른 동료들이 은바페가 만들어주는 공간을 활용하긴 했으나 주된 어떤 활약을 했던 건 아무래도 이 은바페 선수가 이전 경기들만큼 영향력이 크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8강까지만 봤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스탯으로만 보더라도 5경기 4골과 2개도 네. 그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아르헨티나의 준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토너먼트 무득점을 이제는 깼기 때문입니다. 네. 호주전에 한 골, 그 한 골의 순도 역시 굉장히 컸고 네덜란드전에 1골 1도움까지 메시 선수가 토너먼트에서의 활약은 이전 월드컵들보다도 훨씬 초월한 기록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더 이전보다는 높게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4강에서 은바페가 더 활약을 잘 해주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가지 못하거나 메시 선수가 4강과 결승에서 예상 밖의 부진을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은바페 선수가 4강과 결승에서 활약을 했을 때 5골 이상의 이제 스탯으로 또 올라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프랑스가 우승을 한다면 은바페가 또 역시 수상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둘이 저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월드컵의 우승팀이 어떻든 MVP로는 메시와 은바페가 결국 결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즈만과 지루도 아주 좋은 활약을 했지만 팀 내 어떤 MVP로의 거론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결국 은바페가 더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명이야 지금? 제가 원래 끝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이미환님이 한의원님의 어린 후계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똑같은 게 아쉬운 선수 그리고 경우의 수에 나올 수 있는 선수 이런 걸 말하는 게 한의원님이시거든요. 아 길어 똑같아. 아 와, 너무 들으면서 길어. 이렇게 MVP 내가 보면 MVP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게 대부분이 아르헨티나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결승에서도 프랑스 아르헨티나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결과가 아니고 반대로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가 올라간다 이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짧게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그래도 메시. 아니 근데 현지에서도 그래도 메시야. 그러니까 메시를 향해서 경배한다고 해야 되나? 응원이 다 경배하는 응원이에요. 플레이할 때마다 네. 놀랍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뭐 MVP를 메시로 생각할 수 있죠. 그 크로아티아가 만약에 결승에 간다면 결승하고 준결승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가 아마 MVP가 될 수 있겠죠. 가능성이 높죠. 크로아티아가 우승하면 저는 크로아티아에서 MVP 안 나온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결승 간다면 아르헨티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아르헨티나의 메시에게 MVP를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요. 결승까지는 가야지만 그렇죠. 준다고 봤을 때 그럼 상대 팀의 MVP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모로코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 네. 근데 그냥 모로코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는 크로아티아가 우승한다면 크로아티아의 뭐 그바르디올이라든가 모드리치라든가 아니면은 리바코비치 골키퍼라든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막 크로아티아 공격수 아유 몹쓸 놈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누가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페트코비치가 브라질전에서 골 넣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네, 크라마리치도 네, 골을 넣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골을 넣을지 모르니까 사실 이제 2경기 남았잖아요. 준결승전하고 결승전하고. 그 한 경기씩에게 한 골씩만 넣어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면 되니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가 받을 것 같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크로아티아가 우승을 해도 메시가 받을 것 같아요. 프랑스가 우승을 하면 음바페가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네. 크로아티아가 우승하면 메시가 결승에 가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도 전 메시를 그래도- 줄 것 같아요. 크로아티아는 왠지 표가 갈릴 것 같은 느낌들이 들어서 한 선수를 꼽기 좀 애매하고 오히려 메시의 그간의 토너먼트에서의 활약들을 인상 깊게 본 부분을 딱 좀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왠지 메시를 좀 MVP로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승차까지 갔어. 아르헨티나 꺾고 결승 간 거예요. 모로코가 역습에 의해서 프랑스를 떨어뜨렸어. 네. 그리고 결승 갔어. 네. 그래서 이제 모로코하고 크로아티아가 대결을 펼쳐요. 그럼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크로아티아랑 모로코랑 네, 붙었어요.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면 전 모로코. 아프리카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전 우승팀. 역사가 쓰이는 게 좋아요. 제 예상은 그러면 크로아티아. 국민청원을 해가지고 월드컵 다시 하는 거죠. 점점 산으로 가는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8강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4강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 속에서 4강으로 보는 우승팀과 내가 뽑은 MVP를 재미로 얘기를 해봤어요. 과연 결승에 오를 팀은 누가 될지, 결승에서 또 우승을 할 팀은 누가 될지, 거기다가 또 MVP는 누가 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드컵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